일부 분들은 제가 신세 한탄한다가 건너뛴다 그 부분은 이러는데요. 참 우리나라 이 꼴이 한탄스럽습니다. 지금 경제 문제를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뉴스 브리핑을 보는 시청자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삼성, 홍석현, JTBC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회가 벌써 8, 9만원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제가 나라를 위해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이건 개선해야 된다라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데는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죄다 촛불 쪽에요. 촛불을 캐자는 쪽이든 태극기를 들자는 쪽이든 이 양쪽에 쏠려갑니다. 제 같은 사람이 우리 사회의 누적된 잘못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킨다고요. 이 누적된 잘못들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누적된 정경유착이나 재벌의 횡포, 또 사회의 경제적으로 가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한국 사회의 문제가 지금 터질 지경이 되었고, 이 와중에 이 최순실이라는 부분이 터져 나왔지만은 우리 사회의 문제는 여전히요. 최순실 박근혜 이후에도 심각할 겁니다. 이번에 살아남는 사람은 유일하게 삼성일지 모릅니다. 관련자 중에서요. 핵심 관련자 중에서요. 그런데 제가 삼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삼성이라는 하나의 회사나 이재용이라는 오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이만큼 썩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관심들이 별로 없습니다. 종북 척결하자. 무슨 박근혜를 지키는 것이 종북 척결이다. 정치를 갖다가 바꾸자. 그래서 썩은 보수를 척결하자. 이 이야기들만 양쪽으로 쏠려가고 있습니다. 제발요. 한국 사회에 정말 고칠 수 없는 병들어가는 우리 사회의 각 개인과 각 가정의 문제, 그리고 그 근원에 자리 잡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일본에서 한 15년 전부터 등장한 히키코모리라고 부르는 이런 은둔형 외톨이,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돼서 가끔씩은 흉기를 들고 길거리에서 사람을 습격하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점점 더 사회와 인간관계를 단절시킨 채 고립되어 가서 병들어가는 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도 30만 명이 넘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혼도, 출산도, 사회적 재생산도 다 포기하고 점점 용기를, 자신감을 잃어가면서 대인관계를 차단한 다음에 가족과도 끊어지고 친구와도 끊어지고 사회적인 어떤 관계도 다 단절되면서 이 사회에서 병들어 갑니다. 우리가 유기견을 보면요. 길거리에 고양이를 보면 우리가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병들은 사람을 보면 왜 가슴 아파할 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저도 한번 제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가 길거리에 벌벌 떨고 있는 죽어가는 고양이나 개를 보면 가슴이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길거리에 떨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또 고립되어서 사회적으로 무너져가는 사람을 봤을 때 왜 나는 그만큼 충격을 받지 못하는가, 내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제 한 방송이요. 바깥 세상과 접촉을 끊고 홀로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 자, 한때 히키코모리라는 이 문제로 떠들썩했던 일본은 체계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는데, 한국 사회에 최소 이런 유의 청년들이 30만 명이 넘는다고 추정할 뿐 정확한 통계도 없거니와 대책을 고민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그 실태를 소개를 하는데요. 대학을 휴학하고 2년째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는 23살 강모 씨는 외출복을 아예 비닐로 덮어놨다. 책상에 적어둔 다짐을 보면
일자리도 구해봤지만 계속된 실패로 자신감도 바닥난 상태다. 강모 씨 이야기입니다. 나가고 싶어도 몸이 떨리죠.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더라고요. 사람 취급 안 하기도 하고. 요즘은 하루 종일 좁은 방에서 잠을 자거나 책을 보는 게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여행도 다녀보고 사회생활도 하고 남들이 하는 거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자신만의 감옥에 갇혀 선뜻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제도하고 애가 계속 그러거든요. 심리상담을 받고 싶은데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집이 잘 살고 여유가 있으면 은둔형 외톨이도 어쨌든 치유가 되고 사회적으로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애들이 끝까지 남게 되는 경우에는 중하층이야죠. 추정되는 인원이 최소 30만 명입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강화하면 이보다도 더 많을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심한 스트레스나 따돌림, 취업 실패, 콤플렉스 같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원인은 규명이 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회가 역동적으로 돌아가고요. 가족들끼리 1차적인 애정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즉 우리가 1차적 사회집단, 2차적 사회집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족, 친척,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탄탄하게 짜여져 있던 시절에는 이런 친구들이 다 치유가 가능했고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는 친척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지역의 공동체, 마을 이런 관계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종교기관도 그런 걸 품지를 못합니다. 근데 가족들도요, 이제는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전부 해체되어 가거나 무관심해지는 이런 사회에 살아가면서요, 그 사회에 적응 능력을 상실한 우리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동물의 왕국하고 똑같아요. 동물들요, 강한 동물이 있고 포식자가 있고 잡혀먹는 동물이 있듯이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에서도 낙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기가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열해서. 저도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열했습니다. 제 자신을 끊임없이 부딪히고 내던지면서 요즘은 독하다는 소리도 조금은 듣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도태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학교 다닐 때부터 따돌림을 받고 왕따를 받고 빵스터리나 하고 그러면서 그 이짐에 당하면서 히키코모리로 이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 센터에서는 병이 있거나 특수한 집단이기보다는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기회를 잘 얻지 못하고 위축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청소년기에 성격상이나 어떤 환경상에서 이런 문제가 좀 나타났다가 주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증상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요, 90년대부터 이런 문제가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지고 일본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54만 명이 넘게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7년 이상 외부와 교류를 끊고 사는 사람도 35%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없고요. 이제 막 일부 지자체나 사회단체가 해법을 찾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방어하거나 지켜나갈 용기조차도 없는 뿔뿔이 흩어진 모래알 같은 사회적 약자는 국회에서나 정치인이나 대선 후보들도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학생이라는 집단, 주부라는 집단, 노인이라는 집단에 대해서는 나눠먹기식 복지를 하자고도 공약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히키코모리라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자신감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 사회의 가장 말단에 있는 진정한 약자에게는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지역 복지단체도, 지역사회단체도, 지자체도, 정치인도.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고립되어서 소멸되어 가거나 견디다 못해서 범죄
저지르거나 이러면서 이 사회는요 점점 우리 사회에 사람들을 유기견만도 못하게 취급하면서 버려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사회의 일원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본의 한 예입니다. 점심 준비로 한참 바쁜 식당이에요. 직원들이 굉장히 바쁜데 이곳 직원들도 얼마 전까지는 다 은둔형 외톨이였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제일 힘들었습니다. 뭘 해도 의욕이 안 나고요. 재미도 없고. 하지만은 이런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재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생활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힘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바로 이 주역은 일본의 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한국 사회의 사회적 기업은요, 전부 운동권 출신들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만들어서 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순수하게 사회적 기업이 정말로 이런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얼마나 있냐, 저는 좀 의문입니다. 좀 끊고요. 일본에서는 10년 전부터 지원이 활발했는데 한국에서는 민간에서도 지원하는 단체가 없다는 걸 알고 놀랐다. 뭔 지원을 하거나 사회단체를 하거나 복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표시가 나는 쪽에 해야 생색이 나는데, 장애인을 지원한다, 뭐 노인을 지원한다, 고아들을 지원한다, 히키코모리를 지원한다는 것은 생색이 안 나는 모양입니다. 국내에서도 한 사회적 기업이 6년 전부터 비슷한 활동을 해왔지만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지난해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유유자적 살롱이라는 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던 대표가 말을 합니다. 초반에 노동부 사회적 기업 지원금으로 버텼는데 정부 차원에서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사회적 기업으로 해결한다는 것은요, 정부가 틀을 잡아서 이 대책을 세워서 그 중에 하나로 가야지 사회적 기업이 이런 부분을 모든 것을 치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시간을 끌면 걸수록 은둔형 외톨이가 자살 같은 사회적 문제로 번져가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태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이런 걸 챙기는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년정책 사업을 하다가 우연히 간접적으로 파악하게 될 뿐이다 는 겁니다. 자, 정부나 사회가 손을 놓은 사이에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점점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요즘 집집마다요, 취업을 못해서 부모 눈치만 보는 기가 죽은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또 직장에 다녔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또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녀를 둔 집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취업난에 가족 보기가 부끄러워서 스터디하러 간다고 집을 나가가지고 공원을 배회하는 취업 포기자가 50만인 시대라는 겁니다. 자, 가족 보기도 부끄러워서 속으로 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키코모리가 되거나 우울증까지 오고 있습니다. 구직 단념자가 50만, 히키코모리가 최소 30만. 실업률 통계에서는 구직을 노력을 하는데 직업을 못 구한 사람이 실업자지,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은 실업률에서도 잡히지를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치만으로 세상을 보는데요, 그 수치도 매우 틀린 것이죠. 자, 서울 성동구에 사는 송모 씨는 최근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했다. 유명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자신이 원하는 기업은 중견기업까지 죄다 떨어져 버렸다. 그 사이에 각종 토익 점수와 자격증 유효기간이 모두 지나버렸다. 요즘요, 기업들은 모든 게 이런 토익이니 스펙과 관련해서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지나면 다시 봐야 됩니다. 계속되는 취업 실패에 최근 우울증 상담까지 받아야 했다. 고민 끝에 송 씨는 당분간 구직 활동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실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청년 실업률이 2년째 사상 최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실업자라는 사람은 그나마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실업자도 되지 못한 사람들이 취업 포기자가 50만이라는 겁니다. 송 씨는 자신의 취업 포기 사실을 부모한테 알리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집안 상황도 어려운데 아들 취업만 바라보는 부모님께 말을 못 꺼내고 있다. 취업난도 고통스러운데 불효까지 하는 것 같아 괴롭다. 아침마다 부모님한테 취업 스터디 간다고 집을 나와서 PC방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거 자기 용돈이나 되겠어요? 아르바이트가 없는 날에는 도서관이나 공원으로 간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이제 토익 시험을 다시 볼 자신도 없다. 지난해 15에서 29세의 청년 실업률이 9.8%를 기록하면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을 기록했는데 전체 실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고용 동향에요. 청년 실업률이 9.8%로 작년에 비해서 0.6% 더 올랐습니다. 2000년에 이 청년 실업률이라는 걸 별도로 집계를 했는데 16년간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 수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 102만 2천 명이고요. 자, 그런데 송 씨처럼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한 구직 단념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6년 12월에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구직 단념자가 49만 9천 명이라는 겁니다. 2000년에 구직 단념자가 16만 5천 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났고 작년 11월과 비교해도 7% 이상 증가했답니다. 송 씨도 4주 이상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 구직 단념자에 포함되지만은 실업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어서 실업 통계의 대상에서조차도 제외된다는 겁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비경제활동 인구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데 구직 단념자는 크게 증가했다. 기존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주로 학생, 가정주부인데 이제 이런 비경제활동 인구에 의미 있는 새로운 집단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구직활동 단념자라는 겁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 대학원생 이모 씨는 잇따른 취업 실패에 가족까지 멀리하게 됐다.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설에도 알바를 할 생각이다. 고향에 가서 친척들 눈초리를 볼 생각이 자신이 없고 실업계로 진학해 먼저 취업해 있는 동생들과 비교당하기도 싫다. 부모님 보고 싶기는 하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라 엄두가 안 난다. 자,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 소재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알바를 전전하는 24살 김모 씨는 통계상 취업인구로 분류됐는데 근로시간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작 김 씨는 최근에 면접을 본 10개 기업에서 모조리 탈락 통보를 받았고요. 가족들이 전화가 와서 취업했나 물을까봐 휴대폰도 꺼놓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게 자격증을 따도 취업하기가 어려웠고 이번 설에 고향에 어떻게 내려가냐 걱정이 돼서 안 내려갈까 하는데 거짓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답니다. 자, 앞으로도요 본격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이렇게 되면 구직률이 더욱더 하락할 거고 실업률은 올라갈 거고 구직 포기자는 늘어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대선에 정부의 분료 불가급한 예산, 인프라 예산 다 중단하고요. 150조로 복지 예산도 최소한만 가동을 하면서 600만 명의 월급 2,500만 원 받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청년들부터 다 고립시키고 노인은 절반 이상이 빈곤층인데 이런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정말 우리 주변에 이런 현실을 눈감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보고요. 기득권층에 원한이 있어서 황장수는 삼성을 비판하고 황장수는 집권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치에 대해서 혐오한다고 누가 댓글을 썼더라고요. 오늘 참 그걸 보면서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제가 참 가련하게 느꼈습니다. 제가요
위로 붙어 먹으려 그러면 왜 못 붙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요, 밑으로 붙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런다고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에 이런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걸 외면하고요,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30만이 넘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50만이 넘는 지역 단련자, 80만 명이 사회에서 도태되었습니다. 청년이요. 이런 사회가 점점 늘어날 건데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망해야 그때사 후회할 겁니까?